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파트 4 자본 예산 특수 사항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이제 약간 조금 지금까지 한 자본 예산하고 좀 차이점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상호 배타적인 거 혹은 그냥 독립적인 거 이런 것들 같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좀 상호 배타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봐요. 예를 들어 A하고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투자 기간이 2년이야. B는 투자 기간이 이렇게 3년이야. 그러면 이때 A가 예를 들어 30이 나왔고 B가 35가 나왔어요. MV가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절대값으로만 본다면 B가 높아요. 그럼 B를 선택해야지. 근데 보면 기간을 본다면 B는 3년 동안 35를 벌고 E는 2년 동안 30을 벌어. 그럼 심플하게 하면 얘는 1년으로 나누면 15를 벌고 얘는 3년이니까 35 나누기 3 하면 대략 한 11.7을 벌어. 그럼 연평균으로 보면 그냥 간단히 보면은 A가 나은 거 아닌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교라는 걸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 왜냐면 상호 베타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A하고 B. 그럼 비교를 한다는 건요,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요. 동일 선상.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명이 다르잖아요. 수명을 각해 놓고 비교하거나,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투자의 어떤 기간이 좀 다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요. 여러 가지 한다는 게 투자 기간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비교하냐? 비교는 똑같이, 그죠? 눈은 눈하고 비교하고, 코는 코랑 비교하고, 그리고 똑같은 시점은 똑같은 시점으로 비교하고, 비교의 어떤 큰 원칙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해야 된다. 요거 일단은 원칙을 이제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뭔가를 비교할 때 나오는데요. 비교의 원칙은 일관성. 그래서 제가 재무 관리할 때는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이걸 누군가를 비교하려면 일관되게 같은 기준으로. 자, 뭐 크게 보시면 이 탑픽을 보면 아까처럼 이 투자 기간이 다를 경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를 경우 어떡하냐? 투자 기간을 일치시켜야지. 일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일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 상황을 주어져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상황은 이제 기간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투자 금액에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1,000원만 투자해. 근데 보니까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 A는 850원을 투자할 수 있고 B는 250원, C는 뭐 예를 들어 700원을 투자할 수 있어. 각각의 그러면은 이 1,000원을 다 쓰고 싶은데 어떤 투자 조합이 제일 좋은가? 라고 투자의 어떤 조합을 만들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내가 있는 1,000원이 분할 투자 혹은 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뭘 썼죠? WAPI 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PI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있는 투자 금액을 전액을 쓰는 경우 WAPI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를 쓰는 거는 이제 분할 투자. 이게 분할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제 교재가 좀 중복되긴 하지만 파트 3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부 그냥 스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자본 예산을 할 때 그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감안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우리가 추정하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재무 관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현금 흐름은 어떤 거냐? 명목 현금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명목 현금 흐름이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은 명목 할인율.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변수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무슨 변수라고 했죠? 실질이라고 했어요. 실질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거예요. 여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은 실질 할인율이죠. 이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물가를 반영해서 현금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현재 수준의 물가 기준으로 물가 같은 거를 고려 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냐? 원칙은 그거예요.
명목 현금 흐름이면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은 명목 할인율. 실질 현금 흐름이라면은 실질 할인율. 그 다음에 이 명목하고 실질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하냐면은 피셔 방정식 기억나시죠? 1 플러스 R, 1 플러스 R, 1 플러스 파이 해가지고 요 피셔 방정식, 요 대문자 R이 명목이었고 소문자 R이 실질이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요 명목 현금 흐름을 실질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 역시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4번 강의는 안 했어요. 4번 강의는 그 심화반 할 때도 강의를 안 했는데 얘가 2025년 CPA 1차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1차 해설 강의하면서도 1차 시험 올해 25년 거죠. 25년에 나온 것 중에 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얼핏 계산하기는 쉬운데 디테일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기계 교체 시기는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도 잘 안 나가고 요 CPA 학원에서도 잘 안 나가고 다른 선생님들 교재에서도 웬만하면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해보죠. 자, 볼게요. 투자 기간이 다른 경우에요. 투자 기간이 다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A처럼요. 0기, 1기, 2기가 있고 B는 0기, 1기, 2기, 3기예요. 투자 기간이 다른데 케이스가 반복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MFB A가 나왔다면 A MFB가 30이고 MFB B가 예를 들어 뭐 35다. 이런 경우에는 반복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냥 B 자체가 더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해서 절대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서 어떤 투자안이 종료되고 투자안이 생길 수 있으나 반복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특히 A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2년으로. 이렇게 2년으로 짧은 애들이 투자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반복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복 투자를 안 하고 현재 계산한 기간을 무시하고 절대 금액이 큰 MPV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요거예요. 이게는 그냥 그래 알아도 이 정도 끝이에요. 중요한 게 이제 반복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요. 투자안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반복 투자가 가능한 거, 느낌상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A 투자안이 1년, 2년이에요. B 투자안은 0,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럼 A하고 B를 비교하려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투자 기간이 다르잖아요. 기간이 다름. 비교할 때는 일치시켜야 돼요. 뭘 시키냐? 기간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투자 수명을 일치시켜야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복 투자가 가능하니까 두 개가 투자 기간이 같아지려면 A는 몇 번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2번 투자하면 3년에서 4, 5, 6. 즉 뭐냐면 B는 1번, 2번, A는 여기서 3년, 4년, 5년, 6년. 즉 보시면은 여기가 2년에 끝났으니까 B는 1번, 그다음에 4년까지 2번, 3번. 쉽게 보면은 A의 투자 수명은 2년이고 B의 투자 기간은 3년이니까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일치킬 만큼, 그리고 이걸 최소 공배수법이라고 해요. A와 B 투자안의 투자 수명을 일치시키는 거. 물론 이게 2년, 3년이니까 6년이잖아요. 그리고 12년으로 일치시켜도 돼요. 왜냐면은 A를 6번 투자하면 12년이고 B를 4번 투자하면 12년이니까 12년으로 일치시켜도 되는데 어차피 6년으로 일치시킨 거나 거기에 2배 하는 게 12년이잖아요. 12년으로 일치시키나 어차피 결과값은 누가 더 우수한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2년씩 길게 할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배수인데, 그죠?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 기간을 최대한 짧게 비교해서 계산하는 숫자가 좀 더 계산 과정이 심플하니까. 그래서 최소 공배수법. 최소 공배수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는데 그거를 최소 두 개의 내용 연수의 최소 공배수만큼
재투자하면 되잖아 라는 거죠. 그럼 다른 항공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를 이제 무한 NFB라고 해가지고요. 이 투자 기간을 A도 무한대만큼 투자하고 B도 무한대만큼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투자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A를 무한대만큼 했어요. 그럼 A는 한 번 투자가 2년이고 B는 한 번 투자가 3년이야. 뭐 마이너스 1년이 짧아 A가. B는 A보다 플러스 1년이 길어. 뭐 근데 무한대에서 뭐 마이너스 1을 더해주나, 뭐 플러스 1을 뭐 마이너스 1을 뭐 차감해주나, 플러스 1을 더해주나, 어차피 무한대 똑같잖아요. 그처럼 무한히 이 투자안이 반복된다고 하는 투자가 무한 NFB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AEV 방법인데 연간 균등가치. 일단은 이게 최소 공배수 먼저 해보고 할게요. 뭐 예제로 보는 게 제일 심플하니까. 자, 순하리는 상호 베타적인 투자한 A, B가 있대요. A하고 B 중에. 이제 투자안을 이제 반복해서 투자가 가능하대요.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지 결정하시오. 자, 보시면 A 투자는 지금 2년에서 끝나요. B 투자는 3년이야. 그러면 반복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그냥 NFB A하고 B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반복 투자 안 할 경우에. 자, 그러면은 100 하니까 얘는 11.57이고 얘는 11.1이에요. A 투자하니 뭐 11.57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투자 기간을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더 좋은지 B가 더 좋은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느낌상으로 그냥 A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 얘는 100 투자해가지고 그죠? 2년 동안 130이 들어오고 얘는 200 투자해가지고 그죠? 3년 동안 250이니까 그냥 느낌상 들어오는 거는 A인데 B가 좋지만 각각의 최소 공배수법으로 NFB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볼까요? A 투자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0,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할게요. A 투자는 원래는 이제 얘는 2년이고 B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A를 3번 투자하고 B를 2번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잠깐 볼게요. 먼저 A는 요때 100이 들어가죠. 투자하면 캐시 프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죠? 이게 5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0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투자가 끝났네. 그럼 요때 또 100을 투자하면 되겠네. 50 들어오고 80 들어오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투자 안에 효과가 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2년까지 딱 지나면 요 기계 장치를 끝나. 그러면은 다시 3년도에 투자하면은 2년에서 3년에는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하니까. 투자가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투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투자 효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봤을 때 2년 투자 끝났네?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투자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중간에 2년 후에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을 일가 T는 0년, T는 1년, T는 2년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 직장 계약이 2년에 끝나. 그럼 2년에 끝나면 2년 끝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월 30일 날 끝나면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다시 일하려면은 요 2년도 연말에 다른 회사에 입사 계약이 딱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럼 나는 그 다음 T는 3년도 요 2년하고 3년 사이에 입사 추진을 해가지고 3년도 말부터 일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중간 1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요때 재투자가 들어가는 시점이 투자 기간이 현금 흐름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도. 그때 재투자가 들어가야지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야. 우리 먹을 거 봐봐요. 지금 내가 라면하고 그죠? 라면하고 김밥을 시켰어. 난 순서대로. 근데 내가 찌양 같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많이 먹어. 라면을 먹었어. 1번. 그 다음에 김밥을 먹어. 다 먹고 나서 그때 주문하면 이 텀이 생겨요. 텀. 그럼 끊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끊임없이 먹으려면 라면 먹고 김밥 먹을 때 라면 주문이 들어가야지 김밥 먹고 라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끊임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여기 많이 틀리는 게 사람들이 요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은 요 그냥 밑에 이제 풀이로 볼게요. 얘를 계속 도식화 시켰어요. 좀 눈에 잘 보이라고. 보면 A를 지금 2년 3년이잖아요. 그럼 총 6년을 투자해야 되니까 A 투자는 3번 투자해야 돼. 투자 기간 6년이에요. 자, 100, 50, 80 됐어. 여기 끝나니까 요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50, 80, 마이너스 100, 50, 80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요 6년이라는 기간을 하나의 전체
기간으로 보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 50, 마이너스 20, 50,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50, 80 이런 현금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A의 MPB는 29.04. 근데 같은 방식으로 B도 하는 거죠. B도 보시면 요 T가 3년도에 끝나잖아요. B는 한 투자 기간이 3년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6년만 늘려면은 그죠? 2년 두 번 투자하면 되니까 얘 두 번 투자하고 대신 얘도 끊임없이 투자의 효과를 향유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끝난 시점에 또 투자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200, 100, 100 여기서 마이너스 150, 100, 150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19.37.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기간을 일치시켰잖아요. 6년이라는 하나의 단일 기간으로 일치시켰는데 6년 동안의 A의 MPB는 29.04, B는 19.47. 그러니까 지금 A가 훨씬 더 MPB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A 투자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예제로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 연간 균등가치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어디 좀 여기다 한번 써야겠다. 여기다. 연간 균등가치는 느낌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MPB가 생기잖아요. MPB가 네모라는 금액이 생겨. 아까 A 투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사실상 캐시플로우 1, 캐시플로우 2가 생겨가지고 A가 생겨요. B 투자 같은 경우에도 0, 1, 2, 3이에요. B 투자. 얘도 MPB가 얘는 세모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세모가 생기고 얘도 캐시플로우 1, 뭐 캐시플로우 2, 캐시플로우 3.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이 여기 당연히 있겠죠. I0씩. 어쨌거나 얘는 2년 동안 투자해서 MPB가 네모가 생기고 B는 3년 동안 투자해서 MPB 세모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최소 공배수법에서는 요 전체 기간을 늘렸잖아요. 균등가치법. 우리가 A, V는 균등가치 뭐냐면 1년씩만 비교하는 거야. 야, 너 A인데 어차피 이거를 기간을 늘려가지고 비교하나 똑같은 1년, 그죠? 1년당 도대체 가치가 얼마냐를 비교하는 게 균등가치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기간을 압축시켜가지고 1년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비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균등가치법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MPB가 네모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투자 기간이 2년이잖아요. 매년 똑같이 연금처럼 돈을 준다면, 그죠? 그럼 MPB가 네모니까 MPB가 네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매년 똑같이 연금처럼 준다면 요 네모의 MPB를 얻기 위해서 매년 얼마의 연금을 주냐? 연평균 연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연평균으로 얘는 압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금액을 두 번 주니까 요 네모라는 거는 C 곱하기 PVIFA, 그죠? 예를 들어 2년, 그다음에 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R. 그래서 요 C라는 거는 요 계산한 MPB에다가 PVIFA 2년 할인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는 그러면은 B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B도 야 우리도 투자 기간이 3년이 똑같아. 매년 똑같은 돈을 준다라는 이런 연금이라고 쳐보자. 근데 지금 MPB가 세모야. 그러면 세모라는 것도 C가 세 번 주니까 PVIFA 3년에다가 R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B에 해당하는 매년 돌아주는, 만약에 연금처럼 얘네가들이 현금을 보인다면 매년 지불해야 되는 연평균 연금은 C에다가 PVIFA 3년 R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C가 A의 연간 균등가치가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C가 B의 연간 균등가치예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서 기간을 일치시킨 다음에 비교를 한 거고 연간 균등가치는요. 기간을 줄여서 연평균으로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볼게요. 투자 수명 1년당 가치를 계산한 거예요. 기간 1년당 가치 누가 더 많은 현금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A의 투자 기간이 5년이고 예를 들어 수령가가 20억이라고 해볼게요. B의 투자 기간이 6년이고 수령가가 24억이라고 할 경우에 연간 균등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5년이고 20억이야. 마치 내가 연금을 타는데 연금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20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럼 매년 C라는 연금을 간다면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20억이야. 그럼 도대체 1년에 얼마씩 연금을 줘야지 내가 요 20억이 되지? 20억은 그죠? 요 C에다가 1 플러스 R 할인율이 R이면 플러스 C에다가 1 플러스 R의 5승이잖아요. 20은 C 곱하기 PVIFA 예를 들어 R에다가 뭐 5년 하면 요 C는 20에다가 PVIFA R에다가 5년 이렇게 계산하면은 A의 연간 균등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예제를 조금 더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 A 같은 경우에 NPV가 20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할인율을 주어지진 않았죠. 만약에 요 할인율이 A 투자의 할인율이 예를 들어 10%였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렇죠. 20억 10 하면은 5.28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A 투자안의 그 연간 균등가치가 되고 똑같이 B도 6년이잖아요. 근데 24억이면은 B 역시도 같은 방식, 요 방식이죠. B도 똑같이 B의 매년 발생하는 연간 균등가치는 순효과가 24억이니까 24분의 PV IFA에 얘는 6년에다가 10%로 나눠주면 6년에 10%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 4.355. 그래서 얘는 5.51억.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A의 연간 균등가치는 5.28, B의 연간 균등가치는 5.51. 그러니까 A보다 연평균적으로 B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오니까 B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얘를 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얘를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할 게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해. 너무 이상한데 원래 왜냐면 얘는 이제 너무 딥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어떤 그 좀 이상해. 얘를 일반화시키기는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봤자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요. 그냥 개념만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A의 투자 기간은 수년가가 20%야. 20억이야. B의 투자 기간은 24억이야. 근데 요 A 투자할 때 수년가 NPV가 20억이라는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A 투자할 때 B를 투자할 때 NPV가 얼마냐? 24억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A하고 B의 투자안의 위험이 다르면 그죠? 같은 회사가 이걸 투자하더라도 투자안의 어떤 위험이 다를 수 있잖아. 사업이 다르면 거기에 그 적용되는 할인율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20억이 나온 할인율은 원래는 한 5%였고 B는 24억이 나는데 24억에 나오는 할인율은 얼마야? 뭐 15%였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A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5%를 기준으로 NPV가 나온 거고 B의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15%를 사가지고 24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할인율은 그러니까 20하고 24라는 요 NPV는 이미 할인율 각각 5하고 15%라는 게 반영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연간 균등가치법 할 때 밑에 들어가는 요때 들어가는 요 할인율은 도대체 A는 얼마를 써야 되냐? 왜냐면 이미 A는 예를 들어 5%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 5%가 반영돼 가지고 NPV 20억이 나왔는데 또 연간 균등가치 하는데 또 할인율을 또 한 번 쓰는 거야. 그럼 그때 쓰는 할인율은 5%로 써야 돼? 15%로 써야 돼? 뭘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할인율을요, 뭘로 쓰냐에 따라서요, A의 균등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B의 균등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목적으로 한번 보세요. 수업 목적으로는요, 요 연간 균등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을 주어져요. 10%를 해라. 그리고 뭐 연간 균등가치를 할 때 A가 나왔던 원래 할인율, B의 NPV 24억이 나왔던 원래 할인율 이런 거 그냥 안 줘요. 그냥 A의 NPV가 얼마고 B의 NPV가 얼마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각각의 연간 균등가치를 계산할 때는요, 동일하게 요 할인율을 같게 주고 계산해야 된다. 즉 A하고 B라는 원래 NPV를 나올 때는 두 개의 사업이 다르면 그 사업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균등가치를 계산할 때는 동일한 할인율로 우리가 할인한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한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율이 높은 경우랑 낮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할인율을 주냐에 따라서 연간 균등 가치가 갑자기 이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A하고 B 중에 B의 연간 균등 가치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이 할인율을 달리 하면 뭐 요 케이스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A하고 B 이런 결과값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할인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는 좀 일반적으로 어떠한 뭐랄까 일반화된 어떤 스테이트먼트 만들기를, 진수를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히 말해봤자 수험생 입장에서 혼동만 낼 거고, 그냥 얘는 그냥 이 정도만 익혀도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뭐라고 썼냐면, 주의할 것은 두 투자안의 연간 교통 가치를 계산할 때는, 즉 각각의 투자안의 NPV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을 서로 다르게 쓸지언정 연간 균등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할인율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동일한 할인율은요, 시험 문제에서 얼마로 해라 라고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걸 쓰면 된다. 그 더 이상 가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수험 기간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EAC라는 거, 연간 균등 비용이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연간 균등 가치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경이 어떤 걸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AV는 사실상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 중에는요, 이런 두 가지 투자가 있어요. 하나는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증가시키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을 증가시키는 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 때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한다, 뭐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투자예요. 다른 투자는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기계가 출시됐어. 이 기계 하면은 뭐 유지 비용이나 뭐 원가 이런 것들이 절감해. 그래서 이게 절감되는 거죠. 얘는 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NPV 계산할 때는 새로운 투자를 하니까 캐시플로우가 증가해.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그냥 양수, 음수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줄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큼 비용이 들다가 새로운 기계가 있으면 50만큼 비용이 줄어.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이제 음수로 표시돼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똑같은데, 이걸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음수로 이 비용을 줄이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다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로 캐시플로우가 계산된다. 그래서 이거를 관행적으로 연간 균등 비용,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개념적으로 똑같은 예제를 든다면 이런 예제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이런 거죠. A 투자안이 보니까 어떤 B가 있어요. A는 뭐 A 타입 기계고 B는 B 타입 기계야. A 타입 기계를 쓰면 기존 대비 비용이 50씩 줄어. 근데 얘는 수명이 3년이야. 투자 금액도 뭐 100이야. 근데 B 타입 하면은 기존 대비 비용이 40이 줄지만, 그죠? 투자 기간이 이제 수명이 4년이야. 그다음에 투자 금액도 95로 좀 적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가 좋아, B가 좋아. 각각의 NPV를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3년이고 얘는 4년이잖아요. 서로 이제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얘를 연간 균등 비용, 사실 연간 균등 가치라는 AEV하고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거를 수익을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을 절감시키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매 연평균 비용을 계산해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AEV나. 그렇지만 그 용어를 좀 달리 쓴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처럼 다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간 균등 비용이라는 것도 있구나. 뒤에 이제 예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무한 NPV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A 투자하고 B 투자 있었잖아요. A 투자는 투자 기간이 2년이었고 B 투자는 3년이었어요. 자, A 투자는 투자 기간이 2년이에요. 1년, 2년. B 투자는 투자 기간이 3년이었어요. 1년, 2년, 3년. 이 투자 기간은요, 무한대만큼 반복을 한다고 가정해요. 자, 그럼 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A 투자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A 투자 같은 경우에
네, 100이라는 돈을 써요. 100이라는 돈을 쓰고 캐시플로우가 50, 80이 나와요. 그럼 요때 또 100이라는 돈을 쓰고 또 50, 80이 이걸 계속 계산해야 되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그래서 A를 먼저 본다면 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이러자. 자, A는 투자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A는 2년 동안 투자하면 NPV가 생길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NPV가 생기잖아요. NPV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A를 투자하면 첫 년도에 이때 NPVA가 생기겠죠. 똑같은 NPV가. 그리고 나서 또 요 투자가 끝나는 시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도 시점에서 3년, 4년을 보면 요때도 또 NPVA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년도 6년이니까 2년마다 NPV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면 영구적으로 매 2년마다 NPV가 생기는 게 A2 제한이잖아요. 자, 그러면 A2 제한을 좀 더 길게 확대해 본다면 얘는 거죠. 0, 2년, 4년, 6년, 8년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NPV가 요때 한번 생겼고 2년 후에 NPV가 생겼고 4년 후에 NPV가 생겼고 이게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NPV를 계산하면 무한대 기간 동안에 투자했을 때 A에 NPV가 되는 거 아니야? 무한 NPV가? 그렇죠. 그러면 얘 NPV 계산하려면 보시면 연금이잖아요. 매년 똑같은 NPV인데 얘는 기초에 한번 생기고 기말에 생기고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거죠. 1번 기초에 생긴 NPV는 이 자체가 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생긴 NPV는 그냥 NPVA 할래 쓰면 돼. 그 다음에 생긴 NPV는 매년 영구적으로 매 기간별로 C라는 연금을 주는 영구연금이랑 똑같잖아요. NPVA 할래. 근데 문제는 요 기간이 2년 동안의 기간이 R이라면 R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NPVA의 무한대 NPV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요 기간이 R이 2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를 넣었을 때 1년 동안의 할인율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2년 동안의 할인율은요. 1 플러스 10%의 제곱을 하면 1.21이 되겠죠. 그럼 1.21을 쓰냐? 아니죠. 왜냐면 요 R이라는 거는 2년 동안의 할인율이기 때문에 요 1이 들어가는 거는 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21 빼기 1이니까 0.21인 거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쓰면 NPVA 플러스 NPVA에다가 0.21 이렇게 하면은 무한 NPV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수식이 그런 의미예요.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안 외워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시면 요 수식에 잠깐 지워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얘죠. 자,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여기 요 파란 거에 해당하는 게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제가 R이라는 거를 한 기간의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2년 동안의 할인율이 아예 주어지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2년 동안 할인율이 아니라 보통 문제에서 1년에 R이 주어졌잖아. 1년 동안 할인율.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1 플러스 R의 제곱에 빼기 1을 하니까 이게 2년 동안 할인율이었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요 N이라는 거는 요게 그 하나의 투자 기간의 수명이 N년이라고 조금 일반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한반복 NPV도 개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무한반복 NPV를 구하고 B의 무한반복 NPV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최소 공배수 할 때 A 투자안에 얼마냐면 여기 교재 보시면 A 투자안의 수명이 예를 들어 2년이고 NPV가 매년 10.5만큼 발생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10.5가 어디서 나왔지? 자, 2년마다. 그래서 10.5만큼 발생한다면 2년마다 10.5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 NPV를 계산하고 1년 동안에 할인율이 10%니까 2년 동안 할인율은 1 더하기 10%에 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1.21이니까 21%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니까 얘는 기간이 3년이니까 1.33일이 그죠? 요 금액이지만 거기서 이제 할인율만 뽑아 오니까 3년을 한 기간으로 보고 빼기 1하니까 0.33일 이런 식으로 무한 NPV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간 균등 가치법하고요. 무한 NPV의 관계가 있어요. 자, 무한 NPV를요. 우리가 어떤 무한 NPV, NPVA에 대해서 무한 NPV를 계산했다 볼게요. NPVA의 무한대 값.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요 값이 어떤 나왔어. 그러면은 무한 NFB니까 요 값이 어떤 유한한 값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유한한 값. 그죠? 유한한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무한 NFB 했을 경우에 연간 균등 가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유한한 값이 100이라고 해볼게요. 이 100을 얻기 위해서 매년 얼마의 연금을 무한히 받아야지 100이 나오냐. 그걸 C라고 부를게요. C. 그리고 요 기간을 R이라고 하면, 여기 100이면 100은 그렇죠? 어디냐? C에다가 PV, IFA, R에다가 이 퍼센트니까, 그다음에 무한대인데 이렇게 보시죠. 얘를 어떻게 계산하죠? 영구연금이죠. C분의 R. 다시 말하면 100은 C분의 R 이렇게 계산하고, 만약에 R이 10%라면 100은 C분의 10%. 얼마야? C는 10.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요 계산된 요 10이 여기서 말하는 연간 균등가치 무한 NFB에. 그래서 이런 수식이 되는 거죠. AEV라는 거는 매년 평균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라는 의미고, 그게 무한 NFB이기 때문에 무한대 기간 동안 매년 AEV가 들어온다면, AEV가 들어온다면 그 무한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AEV의 현재 가치가 영구연금이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 NFB 아니냐. 그래서 무한 NFB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간 균등가치를 계산해라. 그럼 영구연금의 균등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뭐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자, 2차 문제긴 해요. 네, 2차 문제는 특징이요. 그 개념도 어려운 게 있지만요. 또 어떤 게 어렵냐면, 아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풀이하고 하다 보면요. 2차 문제의 특징이, 이 말이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 해석의 문제가 조금씩 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보죠, 뭐. 자, 오닥축사는 K1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K1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존 기계예요. 기존 기계. 최근 연구팀은 수명은 짧지만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K2 시스템, 이건 이제 신기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K2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명에 대한 정말 영원히 반복 투자, 무한대로 투자가 가능하구나라는 거가 되는 그런 투자예요. 결정하였다. 그래서 재무이사 K2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점에 대해서 자,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1번, 지금 당장 K1을 버리고 K2를 교체하자. 요게 1안이고, 두 번째 안은 2년 후에 교체, 즉 1년, 2년 동안 K1을 사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교체하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교체 방안이. 그래서 두 시스템에 대한 재무자료는 있고, 자, 기대 수익률 12%라는 거는 할인율 12% 써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새로 설치되는 K2 시스템의 연간 균등 비용은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AEV 배웠잖아요. 연간 균등 가치.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전부 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K1 시스템과 K2 시스템은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러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연간 균등 가치라기보다는 연간 균등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균등 가치하고 연간 균등 비용은 거의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이게 수익을 확대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연간 균등 가치, 비용을 원가를 절감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연간 균등 비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설치비라는 거는 처음 K1을 만들 때 설치겠죠. 새로 설치되는 K2 시스템의 EAC니까, 자, 보시면 K2를 설치하려면 이게 돈이 들어가요. 설치비도 사실은 투자비인 거죠. 한번 설치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가 8이 들고, 철거라는 것도 이제 4년, 수명이 4년이잖아요. 4년을 다 쓰고 나면 철거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현금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T는 0기, T는 1기. 연간 균등 비용이니까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그냥 4년 동안 비교해 볼게요. 4년. 자, 그러면 처음에 설치비가 들 거란 말이에요. 설치비가 그러면은 얼마가 발생하냐? 마이너스 60이란 말이에요. 운영비도 발생하겠죠. 운영비는 매년 8이니까 설치하고 보통 다음 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제 자본 예산에서 올해 투자하면 효과는 내년부터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철거비가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24잖아요. 얘 MVB를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0에다가 여기 보시면 8이 4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8 곱하기 여기 PVIFA 12사가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곱하기 3.0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에 1 플러스 12%의 4승. 이러면 MVB가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95.7이 나와요. 자, MVB인데 연간 균등 비용이니까 매년 4년 동안 1, 2, 3, 4니까 이 EAC 균등 비용이 매년 똑같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요 95.7이 나오게 해서 얼마냐? 그러면 이거니까 EAC에다가 곱하기 여기 3.04죠. 3.04 하니까 95.7이네. EAC는 95.7에다가 3.04 하면 연간 균등 비용 나오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요 해설들. 이렇게 하고 MVB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간 거는 어차피 비용이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답은 비용이니까 비용이 마이너스, 비용은 뭐야? 비용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양의 부호로 해도 되겠는데, 뭐 그렇게 이제 의미상으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31.5억 원이 연간 균등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문 2를 보면 1에서 계산한 결과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문제 풀 때 1번을 못 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AC가 그냥 K2의 연간 균등 비용이 30억이다. 매년 30억 비용 가져간다. 자, 방안 1과 방안 2의 MVB를 계산할 때 어느 방안이 유리한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연간 균등 비용이 30이에요. 30이라는 건 이제 K2가. 방안 1이라는 거는 2년 방안 1이 뭐냐? 지금 당장 여기 써 있네.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거래요. 지금 당장 교체했을 때 그때 이제 MVB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MVB를 계산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교체하려면 잘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 K1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교체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이 K1을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는 연기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K1을 철거하고 두 번째 K2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K2 설치 운영을 생각을 해보여요. K2를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K2는 이런 거죠. K2는 연간 균등 비용이잖아요. 이게 영원히 무한히 반복 투자하니까 이 EAC가 무한히 반복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 EAC가 무한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이 EAC가 3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K1 철거하는 거는 지금 당장 발생해요. 이게 마이너스 35 발생하고 K2를 지금 설치하면 30만큼 비용이 영구적으로 매년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굳이 MVB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연간 균등 비용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요 연간 균등 비용에 무한 MVB를 계산할 수 있겠죠. 무한 MVB는 30분의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12%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은 얼마냐? 30 나누기 0.12 30 나누기 0.12 하면 250이네. 그러니까 250. 현재 가치 기준으로 얘는 250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고 얘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35만큼 비용 나가니까 두 개 합치면 285만큼 총 비용이 생기는 거죠. 뭐 MVB를 그냥 계산한다면 1번 방안은 마이너스 285인 거죠. 비용이. 자, 방안 2 같은 경우에는 자, 2년 후에 2년 후에 교체하는 거예요. 2년 후에 교체한다는 건 2년 동안 내가 무슨 비용이 발생하냐. K1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2년 동안 K1을 쓰려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라는 게 두 번 발생해요. 16.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발생하느냐. 근데 철거비가 발생하는데 자, 보시면 야, 이제 머리가 잘 써야 돼.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방안 1인 경우에는 뭐였어요? 방안 1은 K1을 지금 당장 방안 1은 K1을 지금 당장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철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된 비용, 우리가 EAC 해가지고 아까 얼마냐 그 285가 나왔잖아요. 그죠? MVB가 285가 나온 도에는 뭐가 들었냐? 첫 번째 K1을 철거하는 철거비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K2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 그래서 요 비용하고 요 비용 다 합쳐가지고 이게 285만큼 나왔어요.
방안 2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방안 2도 2년을 써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운영비라는 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2년 끝났으면은 이 K1을 철거해야 돼요. K1 철거비 발생하고 그 다음에 K2 사용이에요. 그럼 방안 1하고 2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K1을 철거하는 거. K1 철거하는 거. 얘는 K2 설치하는 거. K2 설치해서 쓰는 거. 그래서 285라는 돈은 요 제가 지금 요 별표친 요 부분하고 같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지워가지고 본다면 요 우리가 방안 2를 한다면 0년, 1년, 2년 하고 해요. 그럼 1년, 2년 동안에 뭐가 들어가냐? K1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요. 16, 16. 그리고 요때 그렇죠? 2년 말에 K2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3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요때까지 쓰고 요때 우리가 다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K1 철거하는 거. 그다음에 K2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미 계산했어요. 어디서 계산하냐? 1안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용이 사실상 28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16에 1.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 1.12. 얘는 285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죠? 마이너스 1.12의 제곱이지. 그죠? 얘도 285에 1.12의 제곱. 하면 NPV가 나오겠죠. 그럼 어떤 NPV가 더 크냐? 아까 전에 그죠? 1화는 그냥 마이너스 285. 요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한 25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안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4 정도. 비용이 어떤 게 더 적게 들어가? 방안 2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그쵸?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풀고 연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밑에 있는 건 해설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한 현금 흐름을 명목 현금 흐름으로 했냐? 그러면 명목 할인율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된 현금 흐름이면 그죠? 그죠? 이제 명목 할인율로 쓰고 현금 흐름이 실질 현금 흐름이라면 실질 할인율을 써라. 중요한 게 할인율과 현금 흐름을 일관성 있게 반영해봐라 라는 거예요. 요 예제를 잠깐 보죠. 대한기업은 A기업을 도입하고 있대요. 현금을 이렇게 생겼어요. 150, 80, 80, 60. 명목 현금 흐름 할인율이 10%예요. A 장치의 수령가는 얼마냐? 그냥 하면 돼. 마이너스 150에다가 80, 1.1 플러스 80, 80, 60이구나. 1.1의 제곱, 그 다음에 60, 1.1의 3승. 이러면 돼요. 그럼 아예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33.9예요. 그러니까 33.9라는 NPV는 명목 현금으로 했을 때 33.9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5%예요. 그러면은 실질 현금 흐름 기준으로 우리가 NPV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지금 현금 흐름이 뭘로 주어져 있냐? 명목 현금 흐름이 주어졌잖아요. 명목 현금 흐름이 주어졌는데 이 명목 현금 흐름을 실질 현금 흐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실질 현금으로 바꿔주려면은 여기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1년에 5%잖아요. 그러면은 얘 물가를 빼줘야 되는 거죠. 얘는 T는 1기, 예를 들어 T는 1기, T는 2기, T는 3기에 우리 실질 현금으로면 1년 후에 80이 명목이에요. 물가를 빼려면 1년 동안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냐? 5%잖아요. 1.05가 돼야지 이게 1년도 말 기준에 실질 현금 흐름이 되고 2년도에는 80인데 계속 물가가 1.05니까 제곱을 해줘야지 2년도 말 기준으로 실질 현금이 되고 얘는 60은 1.05에 3승을 해줘야지 실질 현금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 네모가 나올 거고 네모가 나올 거고 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숫자가요. 그럼 요게 보면 우리가 실질 캐시플로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이 실질 할인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는
명목 현금으로 할인율이 10%예요.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스몰 r, 1 플러스 물가예요. 자, 1 플러스 이게 10%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실질 할인율 R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5%,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10%에다가 1 플러스 5%, 1.1 나누기 1.05 빼기 1 하면 실질 할인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실질 할인율, 요게 이제 기억이라고 그러고, 여기 니은들이 전부 다 실질 캐시플로우예요. 그러면은 니은을 요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고, 여기도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명목 현금 흐름을 실질 현금 흐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실질 현금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에 따라 가지고 실질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실질 할인율, 그러니까 요 76.2, 72.6, 51.8을 전부 다 4.76이라는 할인율로 해주는 거죠. 값이 33.9.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명목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NPV나 실질 현금으로 계산한 NPV나 그 결과값은 같아요.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추정할 때요, 여러 항목 중에 요 감가상각비, 감가비는요 그 자체가 명목이면서, 그죠? 그 자체가 이제 요 감가상각비 자체는 이게 명목인 거죠, 명목. 현재 시점에 돈의 가치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추정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왜냐면은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씩 들어. 그러면은 3년 후에도 10이라는 돈은 명목 금액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뭐 그냥 이런 개념 정도. 그다음에 다음이 기계 교체 시기인데요.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